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메트로 엑소더스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대도시의 핵폭발이 발생합니다. 모스크바 역시 전쟁에 휘말려 핵공격을 당하고 시민들은 모스크바의 방공호인 모스크바 지하철로 피신합니다. 전쟁으로 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의 전쟁이 끝나고 피신한 생존자들은 지상으로 다시 나오려 하지만 지상은 방사능, 생화학병기 등으로 극도로 오염되어 있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핵겨울이 찾아와 온통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인류는 지상에서 추방당하고 지상은 이 혹독한 환경이 낳은 돌연변이들이 지배했습니다. 결국 생존자들은 몇 달을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모스크바 지하철에 영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하에 살아남은 곳은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민스크, 우크라이나 키예프에도 확인되었으며 러시아 밖으로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확인되었습니다. 런던 지하철 문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런던 지하철은 매우 복잡하여 모스크바 못지않게 지하도시가 형성되기에 알맞은 구조입니다. 지상에서 운 좋게 핵폭발을 피한 생존자들은 지하철이 아닌 도시 외곽으로 도주해 살기도 했습니다. 이 중 확인된 인원은 MBC 방호 시스템이 갖춰진 전차 승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외곽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만나 천막촌을 이루고 나름 잘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무전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계속 알렸으며 농사에 성공하여 곡물을 추수하기도 하고 2명의 비교적 정상적인 아이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이들의 무전 연락이 끊어지고 그들의 생사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2034년에 와서는 핵겨울이 점점 끝나가는 징조가 보입니다. 눈과 얼음이 녹고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구름 사이로 햇빛도 비치고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오염된 상태지만 말입니다. 모스크바 외곽 지역은 방사능 낙진에 관하여서는 많이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입니다. 모스크바 동쪽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도시 무롬에서 온 사람들이 방독면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토 동쪽으로 향할수록 방사능은 국지적으로만 위협적이며 깡촌들은 거의 방사능에 영향이 없는 깨끗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태평양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남극에서는 한 발의 핵폭탄도 터지지 않아서 유일한 안전지대로 남극의 모든 과학기지들이 연합해 남극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3차 대전을 시작한 국가들을 증오하는 호주인들에 의해서 20년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중국과 북한의 공격으로 제2차 한국전쟁 이후 멸망하게 됩니다. 작중에서는 흑룡호라는 거대한 유조선에 한국인 생존자들이 등장하는데 핵전쟁의 와중에 노동자들과 재벌 일가를 태우고 탈출했습니다. 김인수라는 자가 우두머리인데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주장하고 유조선은 세계 각지에서 탑승한 생존자들로 구성된 봉건국가로 나옵니다. 흑룡호는 러시아 핵잠수함 이반 외제호랑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호에서 온 통신을 듣고 세바스토폴로 향합니다. 중국이 1000개의 킬로미터 깊이로 수소폭탄 공격을 해서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를 쓸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도쿄는 침수 상태입니다. 이 공격으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통째로 침수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중립국이지만 공격받았습니다. 나토 레이더 기지가 위치한 탓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북부 지역과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 유타의 핵겨울이 와서 폭설에 덮여버렸으며 남동부 해안, 특히 플로리다는 해적들에게 점거되었습니다. 북부에 위치한 시카고 또한 눈에 뒤덮였는데 지하철과 하수구, 지하상가에서 생존자들이 사회를 이루어 전직 미군 등의 잔존 인원으로 이루어진 스토커 연합들의 도움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바도 공격받았는데 하바나, 상공의 오존층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시사철 자외선이 내리쬐는 거대한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으로 생물무기 실험을 했고 미국의 핵폭탄 및 중성자탄, 수소폭탄 공격의 해안지대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생물무기 공격을 뒤집어썼습니다. 유목민족들이 대다수의 마을을 점거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핵공격을 당해 로마나 밀라노 같은 대도시 부근은 방사능과 돌연변이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일랜드도 러시아의 생물무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헝가리는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지방 소도시까지 돌연변이들에게 점거된 상태입니다. 다뉴브 강도 말라버렸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메트로에 4만 명 가량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 피난 인원은 20만 명의 연합정부도 있었으나 얼마 못 가 해체되었고 서로 싸우고 돌연변이가 공격하기를 반복해 위에 인구만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비율은 가장 강한 성인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마지막이 노인입니다. 성인들의 경우 총기 소유가 대부분의 역에서 합법이기에 생존율이 제일 높으며 어린이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인적 자원이니 되도록 제일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폴리스처럼 문명화된 곳이 아닌 이상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거의 무방비로 살기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인보다 생존율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우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에 총쏠 기운만 있으면 구초선은 역할을 하기에 늙어도 편의를 쉬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때 적대적인 생명체가 몰려오면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도 부모의 자식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가족이 한 명이거나 고아이거나 고아인데 다른 사람이 거두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했던 베이비붐 세대, 1965년부터 1980년까지 출생했던 X세대들이 현재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출생했던 Y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 세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호기심이 많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Z세대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제2의 뇌로 장착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무기로 활용합니다. Y세대와 Z 세대는 모두 디지털 원주민으로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다른 고유한 특징이 존재합니다. Z세대 이후에는 어떤 미래세대가 출현할까요? 미래세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Z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출현하게 될 5세대, 6세대까지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손 번식을 위한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존재 의의는 자손을 다음 세대에도 잘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에 대하여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핵전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대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화성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상으로 메트로 엑소더스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